여러분, 사람 사이의 거리는 꼭 물리적인 거리로만 느껴질까요? 딸이 떠난 뒤 그 빈자리를 매일 마주하던 나는 예상치 못한 누군가와 조금씩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유학을 떠나던 날 아침, 나는 그녀의 짐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괜찮은 척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었다. 엄마, 너무 걱정 말고 민수 오빠랑 잘 지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수지는 출국장을 향해 걸어가고 그 옆에서 민수는 조용히 내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집에 돌아온 후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부엌에서 나는 국물 끓는 소리, 창밖 새소리, 그리고 텅 빈 딸의 방. 민수는 짐을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서로의 존재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가족이지만 말을 길게 나눠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소박하게 된장국을 끓였다. 밥상을 차려도 조용한 식탁. 민수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며 말했다. 어머님, 혼자 드시기엔 많지 않으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혼자 먹는 게 익숙지 않아서. 그래도 누가 같이 있어 줬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떠먹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조금씩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주로 식사 시간, 간단한 안부, 날씨 이야기.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오랫동안 키우던 난초 하나가 시들자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 이거 물 주는 식이랑 조명 바꾸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이런 것도 잘 알아?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즘 스트레스 받을 때 식물 키우는 걸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투에서 젊은 사람답지 않은 깊이가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어지럼증으로 거실에 잠시 주저앉아 있었는데 민수가 출근 준비하다가 나를 발견하고 바로 다가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냥 잠시 빈혈 같아.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지 뭐. 그는 조용히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고 출근 시간을 미루고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후에 일찍 끝나면 같이 가드릴게요. 나는 그 순간 그가 단순히 사위 이상의 존재로 느껴졌다.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는 눈빛. 그날 오후 민수는 약속대로 일찍 퇴근해서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에게 상담받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동네 카페에 들렀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딸이 없으니 저도 좀 어색했는데 이젠 같이 있는 게 편해졌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이 집이 아직 사람 사는 집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엔 가끔 어머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고 연인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자주 대화도 하지 않던 사이였다. 하지만 지금 서로의 조용한 존재가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민수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딸 없이 이 집에 있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아니야. 너도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조금씩 다시 떠올리고 있으니까. 밤이 깊어가고 민수는 자리에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하루였어요. 그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조용히 창밖을 보았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조용한 집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느새 봄이 깊어졌고 집 안 창문을 통해 햇살이 부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수진이가 떠난 지 2달이 넘었고 민수와 나는 자연스럽게 식사를 같이 하고 가끔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 뉴스를 보는 일상으로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날 아침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들어섰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침 차려볼게요. 나는 놀라 웃으며 말했다. 웬일이야? 회사 늦게 가?
오늘은 재택이에요. 회의도 오후에 한 번뿐이라 김치볶음밥 해보려고요. 그는 조심스럽게 프라이팬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묵은 김치를 꺼냈다. 식탁에 앉아 그의 요리를 한 숟가락 떠보았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괜찮네. 요리 좀 해봤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혼자 살 때 몇 번 해봤죠. 근데 어머님이 해주시는 된장찌개엔 못 따라가요. 나는 겸손하게 웃었다. 그 순간 문득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집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작은 기쁨이 되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재택으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내 방 책상에 앉아 문득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수십 년 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족을 위해 살아가던 날들 속 가끔씩 적어두었던 글들이 있었다. 나도 언젠가 문학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소설 한 편이라도 완성해보고 싶다. 나는 조용히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다. 마음 한편에서 오래 잊고 있던 열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성인 문예 창작반을 신청했다. 오랜만에 펜과 공책을 새로 사서 집에 돌아오자 민수가 나를 보며 물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종이 가방을 들어보였다. 문화센터에 이제 글 좀 써보려고. 그의 얼굴에 놀람과 흥미가 섞였다. 정말요? 와, 너무 멋지세요. 무슨 글 쓰실 거예요? 나는 살짝 웃었다. 글쎄, 아직 모르지. 근데 뭔가 나만의 이야기 써보고 싶어.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내 삶이 나로 가득 차는 기분을 느꼈다. 몇 주가 흘렀고 문화센터 수업은 생각보다 활기찼다. 비슷한 나이 또래 여성들과 어울리며 나는 점점 글을 쓰는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면 민수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도와드릴 거 없어요? 요즘 너무 조용하세요.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단어 하나 찾느라 2시간째 고민 중이야. 그리움보다 더 따뜻하고 조용한 단어 없을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머무름 어때요? 그리움은 없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느낌.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괜찮다. 머무름. 그의 말 한마디가 내 글에 숨결을 불어넣는 순간이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보다는 대화하는 사람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TV 대신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끔은 같은 책을 나눠 읽고 커피 한 잔에 하루를 나누는 일이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제 부모님보다 어머님께 더 많이 기대는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게 부담스럽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에 조용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민수는 내 딸의 남편이지만 어느새 나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우린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친구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준다. 사랑은 아니지만 이 감정은 어쩌면 삶의 따뜻한 머무름일지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관계도 이름이나 역할이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베란다 유리창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에 나는 어릴 적 살던 시골집이 생각났다. 마당 한켠에 나무 문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가 망치로 다시 고정해주던 그 풍경. 나는 식탁 위에 있던 찻잔을 들고 민수가 앉아있는 거실로 다가갔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밖에 바람 소리 들리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좀 허전해요. 나는 찻잔을 그의 앞에 내려놓고 웃었다. 가을 바람이 그렇지. 괜히 마음을 휙 하고 흔들어.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요즘 어머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하루 중 제일 마음이 놓이는 시간이에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멍해졌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다니. 예전엔 늘 누군가의 뒤를 챙기며 바빴고, 정작 내 마음에 누가 남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머님은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그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수진이 결혼하고 나서 집안에서 내가 설 자리를 잃은 느낌이 들었어. 그 애한테 짐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뭘 해도 조심스럽기만 했고,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내가 여기 남아줘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 그는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도 사랑이란 걸 다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사랑. 내게는 오랜 단어였다. 남편이 떠난 이후 그 감정은 내 사전에서 사라진 듯했다. 예전엔 그런 생각조차 사치라 여겼지. 근데 요즘은 누군가와 조용히 눈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 꼭 사랑만은 아니어도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겠더라. 그는 웃었다. 어머님답네요. 말씀 하나하나가 따뜻해요. 며칠 후, 민수가 퇴근 후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그가 내민 작은 상자. 안에는 하얀색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글 쓰시는 거 계속 하시니까 좀 더 좋은 펜으로 쓰시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내게 무언가를 선물한다는 것이 단순한 외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응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민수야. 이 펜으로 너에 대한 글도 한 편 써야겠네.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주인공인가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날 밤 나는 펜을 손에 쥐고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가을밤 바람이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썼다. 이 사람은 나의 사위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남았다. 우리 사이엔 경계가 있지만 그 경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진심이었다. 이 글은 나의 하루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에게 바친다. 며칠 뒤 민수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퇴근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오늘따라 일이 많았나 보네.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요. 팀원들과도 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타서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가끔은 조용히 쉬는 게 약이야. 생각을 멈추고 그냥 오늘을 흘려보내는 것도 괜찮지. 그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은 가끔 심리상담가 같으세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가라앉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란 자리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나도 예전엔 혼자서 많이 울었단다. 그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어머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적 있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을 꺼내놓기로 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감정 표현엔 인색했어. 아이 키우고 살림하며 항상 바쁘고 힘들었는데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살았지. 민수는 조용히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런가. 이 나이가 되니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 내 하루를 궁금해해주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 그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도 사실 수진이랑 살 땐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는 의외라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수진이는 좋은 아내였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엔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각자 역할에만 집중했달까요. 회사, 집, 외출, 명절, 같이 있어도 외로운 느낌. 어머님은 알까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깊은 고독인지.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엔 어머님이 옆에 있는 게 참 위로가 돼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민수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민수야, 그 마음 나도 고마워. 하지만 우리가 서로 기대는 건 잠시 바람을 피하는 그늘이어야 해. 잘못 길을 들면 누군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은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창밖엔 조용한 바람이 불었고 내 마음도 잔잔하게 일렁였다. 민수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를 존중했고 내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의 하루의 의미가 된다는 걸 느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중간 발표회가 열렸다. 나는 쓴 글의 일부를 낭독하기로 되어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민수가 박수를 치며 내게 다가왔다. 어머님, 진짜 멋졌어요. 그 글 출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과찬이야. 그냥 내 속 얘기 좀 풀어낸 거지.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 어머님 글 읽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배웠어요. 그날 우리 둘은 잠시 조용한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시선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수진이 돌아오는 날이었다. 민수는 아침부터 말이 없었고 나는 주방에서 찻잔을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서로 조용히 기대며 나눴던 대화, 위로, 작은 웃음들. 문이 열리고 수진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다. 엄마, 민수 오빠, 나왔어.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딸을 안았다. 민수도 자연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짧은 재회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민수는 식사를 하면서도 몇 번이나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반가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그저 웃으며 대화를 이끌었지만 어딘가 그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수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어머님, 저 오늘 밤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먼저 방에 들어가고 거실엔 우리 둘만이 남았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마음도, 자리도, 어머님과 나눈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위로였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나도 알아.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내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바꿔놓기도 했지. 하지만 그건 순간의 위로였고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전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어머님께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잡았다. 나도 너 덕분에 다시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 고맙다, 민수야. 며칠 후 민수는 짐을 정리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수진과는 조심스럽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나도 문화센터 글쓰기 모임을 계속 이어가며 조금씩 나 자신을 되찾아갔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나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썼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길을 잃는다. 그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이 때로는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잠시 머물다 간 따뜻한 바람이었다. 이제는 각자의 계절로 돌아가지만 그 온기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나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이 어쩌면 진짜 어른들의 사랑이었는지도 모른다.